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어젠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증시 역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되었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대통령 날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의 힘일까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계속되는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로 부양책도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중국은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나왔고,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증시가 개장되었을 때 이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전부 다 상승 중이었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끝난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증시가 정말로 좋을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왜? 당연하죠.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런 호재의 뉴스가 나왔는데 증시를 안 좋게 볼 수가 없죠. 일단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2월 24일 날 첫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이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죠. 2월 24일까지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제 9시부터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다 급락이 나옵니다. 자, 러시아 측에서는 어제 한 가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탄 때문에 본인들의 국경 초소가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사망자 역시 5명이 발생되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죠. 자, 그래서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4%의 급락이 나왔고 현재도 마이너스 6%대 급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악재 뉴스가 나왔죠.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취소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왜? 정상회담의 조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서 한국 증시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었어요.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의 포격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된 적이 이틀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해드렸죠.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3번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엔 급락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식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아서 급등이 나오는 거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투매가 나온다? 그럼 우리 증시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수량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합세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 수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아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이렇게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 3천억씩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중요한 거는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고,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방 베팅이죠. 곧버스를 이렇게 3일 연속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식을 1조 원 이상 이렇게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패턴에 안 당한다, 이런 마인드죠. 이제는 투매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지수가 1%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군요. 자,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여러분 조금 무모하지 않나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장중에 계속 2% 이상 빠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아니 여러분, 매매할 종목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매할 종목도 별로 없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80종목밖에 안 됩니다. ETF 상품을 제외하면은 몇 종목 되지도 않아요. 코스닥도 고작 이렇게 147종목밖에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 매수해봤자 이렇게 아침에 잠깐 상방 VI까지 꼬셔놓고 패대기 치는 종목밖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10시 반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한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증시에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손실 볼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매일 하락하는 종목이 90% 이상인데 제 아무리 고수라고 해봤자 한 번 매매해서 수익이 나지 두 번, 세 번 하면 무조건 깨지는 게 지금 증시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간에 다닐까 해서 꼬시기, 지금은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죠. 단독 두산 반도체 테스트 기업 1위 테스나를 인수한다. 자,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다닐까 해서 이렇게 상한가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9%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예, 오늘 주가는 플러스 0.1%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테스나의 주가를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에 플러스 10%는커녕 플러스 5%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장 초반 딱 5분 동안만 이렇게 5%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죠. 특히 테스나에서는 두산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냈지만, 두산 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확정사항은 없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독 보도는 다 거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정말 떡락이 나오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비트코인이 양봉 전환이 되더군요. 아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시까지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저렇게 비트코인이 양봉 전환되는 걸 보고 그냥 여러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처럼 꼬시기더군요. 자, 어제 비트코인이 4,70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4,5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지금도 양봉 전환이 되었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다음날 9시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 주가는 어떨까요?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 두나무 관련주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5천만 원대가 붕괴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봉일 뿐이지 하락으로 마감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점점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시 45분에 이렇게 5분 동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장막판 2시경에 뉴스 띄운 다음에 갑자기 급등시키고 바로 하방 VI 가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저렇게 장막판에 슈팅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투자증권이 토스뱅크에 300억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재 뉴스라고 판단해서 하나투자증권을 대량으로 매수했지만 바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급을 보셔도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고 시간의 단일가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락이 나오면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 자체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1억 원 단위의 영업이익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시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0%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이렇게 막판에 팍 쏘는데, 그나마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라던가 S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BTS 같은 경우엔 여러분 서울에서 콘서트를 갔습니다. 잠실체육관에서 콘서트를 갔는데 문체부 장관이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콘서트를 특별 승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장 마감 후에 엔터주인 하이브에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조 2천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잘라서 봐야지 연으로 합쳐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 시스터즈라던가 혹은 위메이드처럼 실적이 잘 나온 줄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이브의 4분기 실적만 떼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하이브의 4분기 예상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4분기 하이브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39억 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0%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브 같이 저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상한가를 갈 수가 없죠. 반면 코스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마는 경우도 나옵니다. 한일사료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7.29%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마주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전망치라던가 예상치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일사료의 실적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사료가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현대사료 역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7.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지금은 유가를 비롯한 천연가스, 곡물 가격 등 모든 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G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상한가를 말았는데 자, 2등주인 대성에너지마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연가스 관련주는 운빨 망게임이죠. 푸틴이랑 바이든이 회동을 한다 저런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했던 상승분을 하루 만에 전부 다 반납하는 게 천연가스하고 유가 관련주죠. 자, GSE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절대로 얘를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존버를 하거나 물탄다? 미친 짓입니다. 다음날 올라갔어도 러시아하고 미국이 회동을 한다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역배팅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정말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홀딩이 있으면 이렇게 수익을 챙겼겠지만 이거는 그냥 운빨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잠깐 하루 반짝 올리고 그 다음날 다 빼버리는 게 현재 증시입니다. 이렇게 21%가 올라도 그 다음날 다시 21%를 빼버리고 이렇게 갑자기 26%까지 올려놨다가 종가는 18%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음날 모두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올라갈 걸 생각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특히 여러분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죠. 미국의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26%가 빠졌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락의 연일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JP모건에서는 로블록스라던가 리비안 같은 기술주를 보고 아직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 아직도 너무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2,8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내리고만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더 길게 보면 정말 무서워요. 작년 9월 달에는 거의 20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인 10만원도 아니라 5만원대입니다. 자, 펄어비스 역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털고 다시 올리나 싶더니 결국에는 그 다음날 또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을 향해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증시가 진짜 무서운 게 HMN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으니까 갑자기 프로그램 순매수가 10만 주 이상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현대상선 HMN 같은 경우에는 8.31%를 터치하면 상방 VI에 걸리는데 상방 VI를 찍기 전까지 프로그램 순매수가 여러분 70만 주였습니다. 보통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프로그램이 매도였다가 장막판에 매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정반대였어요. 아니 계속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주식을 팔아버려요. 자, HMN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1시 이후에 프로그램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변하고 주가가 여러분 보합까지 내려와 버려요. 아니 저런 종목이 너무 많고 이렇게 여러분 주가를 위로 빵 띄웠다가 종가까지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자, 파로돈 탁스 관련주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OCI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23.35%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12.3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했다? 그럼 오늘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보았고, 부강약품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부강약품이라던가 지금 제약주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확진자가 현재 11만 명이 넘고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제약가 바이오주가 잠깐이라도 슈팅이 나오면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고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던 11만 명을 돌파하던 아침에 잠깐 올리고 이렇게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역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 요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요런 데만 터치하면은 바로 매도하고 튀려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장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작 1%, 2%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오프닝 관련주를 이렇게 밑에서 다 매집해 놓은 상황이고 개인이 들어오면은 그때 던져야지, 던질 준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투자대회 나가도 1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지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투매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2,600선까지 내려가거나 혹은 2,600선이 깨질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뭐 JYP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런 데 가서 1% 먹을 바에 차라리 이렇게 경기 방어주 뭐 KT라던가 SK텔레콤 혹은 한국전력 이렇게 장중에 1, 2% 빠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올라오거든요. 1% 정도는 그거 노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JYP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 보세요. 장막판에 이렇게 20분 남겨놓고 갑자기 쭉 올려. 그래서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니까 동시효과때 다 빼버리기. 반면 KT라던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해도 밑에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종가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 올릴 때마다 시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아까 전부 다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오던 유럽 증시가 지금은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에서 지금 1%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그럼 지금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어떡하죠? 아니 천연가스라던가 유가 관련주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자, 물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내일 한국 증시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 테마주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윤석열 씨하고 안철수 씨가 단일화가 불발이 되자 이재명 씨하고 안철수 씨가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죠. 자, 하지만 여러분 어제 나온 대선 토론회를 다들 보셨겠지만 자, 안철수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단일화가 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재명 씨 테마주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나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9%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잠깐 위에 2%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6.5%.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말았죠. 자, 이스타 꼬약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스타 꼬약기는 어제 플러스 7.21%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1%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여러분 이재명 씨 테마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 테마주하고 똑같이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도 모두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특히 여러분 덕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 성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시 탈모의 힘인가요?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10시에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8.4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가 너무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요. 자, 그냥 일반적인 대형주 삼성생명도 한번 보세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고점을 절대로 돌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점을 잠깐 터치했다가 다시 빼버리고 점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번에도 보세요. 4일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4일 동안 버텼던 상승분을 모두 다 하루 만에 반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가 너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지난번 고점을 절대로 뚫지 않고 점점 저점이 내려가면서 항상 지난번 고점까지 꼬시고 다 빼버리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만 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지만 다음 달로 넘어가면은 30만 원대도 진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 증시가 왜 반등이 나오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제시장 가스 공급 차질 없게 공급할 것. 물론 지금 푸틴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라던가 유가가 내리고 있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진상폐 관련주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맘스터치 오늘 마이너스 17.64% 급락이 나왔죠. 자,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개 매수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뉴스가 나왔죠. 맘스터치 최대 주주는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는 절대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맘스터치의 주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국산 치료제 관련주인 일동제약이 19.3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뉴스를 내보냈었죠.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를 뿌린 다음에 어제 장중에 이렇게 6.38%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0.5%밖에 상승이 안 나왔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나온 일동제약 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방역 당국에서는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의 현재 치료제 개발 상황을 공유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뉴스가 저렇게 20% 이상 급등이 나올 만한 뉴스인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일동제약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산 코다리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마이너스 3%의 하락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과연 일동제약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고점을 두 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동제약은 상한가를 말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했다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했다 요 와리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매수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종목이죠. 와, 유럽 증시 다시 반등 나오다가 또 내리고 미국 야간 선물 여러분 또다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일 주식이 어떤 게 움직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개장이 돼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동안 7%의 하락이 나왔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81%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LG와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사업이 비중의 80%인데 얘는 유가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유가가 아무리 급등해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긴커녕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가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미국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으며 물적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가 없죠. 반대로 미국 증시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따라가고 있고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국 증시를 보면서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 호텔신라는 드디어 8만원대를 돌파했는데 와, 진짜 안 올라가네 얘는. 아니, 미국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주가 상승률 역시 최근 들어서 20%가 넘는데 와, 호텔신라는 진짜 찔끔 올라가네요. 증시가 올라갈 땐 찔끔 올라가고 내려갈 땐 한 방에 확 빠지는 게 지금 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그 종목을 정리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입니다. 와, 그래도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1% 이상 반등이 나왔고 알트코인도 지금 전부 다 반등 나오고 있네요. 와, 다시 또 유럽 증시 양전환했네. 와, 그리고 여러분 장중에 분명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게 나왔는데 시간의 단일가든 오늘 장중이든 이렇게 수젠텍이라던가 휴마시스 급락 나오고 전혀 반등이 안 나왔네요. 자, 내일 확진자 같은 경우는 최소 12만 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12만 명 돌파한다고 해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는 슈팅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와, 거기다가 지금 알서포트라던가 GH 신소재 이런 비대면 관련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얘네는 확진자가 아무리 폭증해도 이제 반등 안 나와요. 그래도 신풍 재지라던가 우린페이퍼, 무린페이퍼 이런 재지주는 반등이 나올까 싶어서 장중에 계속 관찰해봤는데 단타의 제왕 메릴린치라던가 JP모건 이런 애들만 이렇게 무림 SP라던가 무린페이퍼를 매수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중에 저렇게 무림 페이퍼를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장막판에 다 던지고 튀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재지주를 매수한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P모건이 매수하는 걸로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무조건 매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창구로 매도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대형 포장을 이렇게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왔고 개인만 이렇게 대형 포장을 매수했죠. 저는 여러분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대부분 매수를 안 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매도가 적게 나오면 하지만 이렇게 막 10만 주, 20만 주 나오면은 전 거의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집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장중에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막판에 매동이 공개되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대량 투매가 나온 걸로 집계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창구로 매수를 해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매도가 나와서 장중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막판에 매동을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한 종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유처럼 프로그램으로 30만 주 정도 던진 걸로 보이지만 장막판에 매동을 보면은 기관의 대량 투매가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침장에 수익이 나면 거기서 매매를 멈추고 더 이상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2번, 3번 매매하면 지금 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줬던 수익도 다 까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국 증시에 하락하는 섹터는 한국 증시에서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와 로블록스 미국 증시에서도 급락 중이고 한국에서도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는 상당히 하락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를 따라서 크게 하락하는 종목의 섹터는 저가 매수를 하고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주는 복불복입니다. 유가 관련주와 천연가스 관련주가 갑자기 10% 이상 급락이 나오면 무조건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너무 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유가가 급등하거나 천연가스가 급등해도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는 무조건 칼 손절이 필수입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